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필명이 주식공부인데 부동산 공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막 서울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뭔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은 2년 살고 있던 사람이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2 플러스 2 원칙에 의해서 5%밖에 인상 안 하고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2020년 2년이 된 사람이 2년 또 2 플러스 2 보장안을 적용해서 2022년 올해 7월 31일 날 마감됩니다. 그럼 이 2 플러스 2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7월 30일 마감되고 8월 달에 전세 월세가 폭등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이 뭐냐? 저는 그 빌라에 이사 안 하고 한 집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뭐 전세가 어떤지 월세가 어떤지 몰라요 잘. 근데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 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 임차인 신고 의무 부여. 뭐 올해부터 이거 안 하면은 뭐 벌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름, 계약 갱신 청구권제, 2 플러스 2 보장안, 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계약갱신 청구 거부, 집주인은 물론 직계 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자료는 국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막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1가구 2주택은 막 종합부동산세가 저 강남 이런 데는 막 1억 가까이 돼요. 막 1억 넘는 것도 있겠죠. 막 그리고 2배 넘게 막 오른 데도 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자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 가진 사람들이 전세는 5%밖에 인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4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올해 4년이 첫 지나는 이 8월 달에 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많이 올리겠죠.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 월세 막 난리가 났답니다. 월세 200만원 받던 곳이 400만원으로 올린답니다. 400만원 받던 데는 800만원으로 올린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강남 얘기죠. 뭐 전세 월세가 800만원짜리 누가 어떻게 삽니까 이거. 강남이나 살지. 저 같은 사람은 월세 200도 못 살죠.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이 서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어요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서민들에게 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정부에서 폐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왜냐면 이거 임대차 3법을 폐지시키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법이 골치 아픈 게 이 임대차 3법이 세 가지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골치 아픕니다, 이거.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필요할 때만 그걸 알면 되는 거죠. 뭘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저 부동산학과 대학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진행 중인 거에 이렇게 누가 찍어 올린 건데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이 대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저 검단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단 신도시 옆에 마곡 단지가 있어요. 이 R&D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많은 마곡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요새 그 84형 전세가 8억 5천 한답니다. 8억 5천. 그리고 월세가 보증금 5억에 90만원 한답니다. 이거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서민들은 여기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파트에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비가 오면 천장 샌다. 네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 지어 멀쩡한 집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 정책을 해놓은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를 뽑아야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자기 실세들만 이렇게 앉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를 앉혀야지. 이거 자기랑 친한 사람만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게 정책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선진국들한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문가, 뭐 대학 교수를 초빙하든가 경제학자를 하든가 미국처럼 말입니다. 이래야지. 이거 너무 이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서울의 월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꾸 이 월세는 한번 내면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월세가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은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막 올라가니까 이 집주인들도 전세를 안 하고 그 월세로 하려고 그래요. 그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을 분류하는데 월세가 보증금이 12개월치 이하인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이나 240개월치인 거래를 준월세라고 그러고요. 월세는 보증금이 12개월치 이하인 거래고요.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거래를 준전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1년 월세 거래 건수가 10년 내 최다라고 합니다. 서울 집값 전월세 폭등에 8만 6천 명이 서울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게 기간은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 2년 동안 8만 6천 명이 서울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식 공부는 한 15년째입니다.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주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진짜 제대로 한 거는 3년 지나고 4년 차부터 한 12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공부는 이제 2달째 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이나 코인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주식 코인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월급 받아서 그거 안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식 부동산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집을 안 사잖아요.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전세를 살든가 월세를 살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빌라에 20년 여기 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동안 진짜 팔자 좋게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 빌라도 좀 짱짱하게 잘 졌어요. 잘 져가지고 곰팡이도 안 피고 단열도 잘 되고 방음도 잘 되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20년 넘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관리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관리비도 뭐 한 달에 10,000원, 계단 청소비 10,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 그 전기세, 물세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 최고가는 서울 청담동에 273평방미터 전용면적이 보증금 4억에 월세가 4천만원이랍니다. 최고가가. 월세 4천만원이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수동에 전용면적 264평방미터, 거기는 전세가 75억이랍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서민이라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왜 서울만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지방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많은데 왜 이 지저분하고 다닥다닥 붙은 이 서울이 왜 집값이 이렇게 비싸냐? 원인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동산 공부를 해본 바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1등이 이 강남입니다.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통틀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종로입니다. 종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많잖아요. 일자리가 많으면은 교통이 막 발전돼요. 여기 강남 사는 사람이 우리 교통 좀 좋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교통이 좋아집니다. 이 GTX A도 A 노선이 강남을 안 지나가면 이 A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일산 이런 데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왜냐?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일자리로 출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20분 내로 간단 말입니다. GTX 타고.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오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은 이 GTX I도 별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C노선도 이 강남을 거칩니다. GTX D도 이 강남을 거쳐간다죠. 그러니까 이 강남이 좋아지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 판교가 그냥 집값도 많이 오르고 막 엄청 난리죠. 이 판교에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기업들이 IT입니다. IT.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면 IT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판교에 IT 일자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죠. IT 전문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몰리니까 나라에서도 여기 사람 몰리는 데에다가 좋은 교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돈이 몰리죠. 양질의 일자리 월급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이 몰리니까 상권이 형성됩니다. 상권이 형성되니까 좋은 상권이 형성되니까 또 좋은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요. 그러면 또 교통이 또 좋아져요. 그러면 또 상권이 더 생기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저 변두리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교통도 안 좋아져요. 이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검단 신도시로 이사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 30분 거리로 있는 마곡단지만 보더라도 전세가 8억 5천입니다. 84형 기준으로. 84형 기준으로 8억 5천입니다. 월세가 보증금 5억에 현재 9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84형이. 근데 이 검단 신도시는 이제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서울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근데 84형 분양가, 아예 사는 게 분양가가 4억 원대입니다. 이게 아마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분양가가 4억 원대인데, 이게 계속 가겠습니까? 저 30분대 저 전세가가 8억 5천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교통도 좋아지는데. 그래서 정답은 이게 입주 물량이 또 올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을 때 입주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전세가도 좀 다운됩니다. 일시적으로. 분양가는 아직까지 착합니다. 저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서울 얘기고, 서울은 아마 분양가가 많이 오를 거로 예상합니다. 근데 저 검단 신도시는 공공택지예요. 이 땅이 공공택지라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손보더라도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도 얼마가는 분양가가 요 4억 원대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단 신도시가 자꾸 전문가들은 베드타운이라고 그러는데, 베드타운이라고 그러는데, 베드타운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베드타운은 여기 직주근접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서 만약에 출퇴근을 하려면, 서울은 집값이 비싸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산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이 검단 신도시에도 스마트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특화 지역으로 해서 요 부분,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백일역 주거지역, 백이역 여기도 주거지역, 요 백삼역도 여기 주거지역. 물론 이제 상가도 많이 들어서요. 이 검단 신도시는 상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차 없는 거리, 로데오 거리도 생기고, 이 상가가 엄청 많이 생기면, 이 장사하는 분들은 경쟁률이 심해져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가가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상가가 많을수록 좋죠. 편리해져. 이 상가끼리 경쟁이 붙으면 또 가격도 싸지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고 이래서, 그리고 집이 모자르죠. 집이 오래된 집만 있고 재개발도 안 되지. 이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만 올라가지만 집도 별로 안 좋아요. 오래되고. 근데 이 신도시로 오면은 이 집값도 싸죠. 여기 검단 신도시는. 또 3기 신도시를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 아직 택지 보상도 아직 안 됐어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사전 청약은 해놓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민들 달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서들어서 한 건데, 이거 택지 보상하고 또 이제 업체 선정하고 이거 토목공사하고 어쩌고 하면은 이거 내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거 사전 청약해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언제 들어갈지 알아요. 근데 이 검단 신도시는 청약하면은 당첨되면은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도 길어야 3, 4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분양가가 84, 4억 원대입니다.